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살겠다며 최악의 악수를 두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실장은 이날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첫 입장을 낸 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28일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이제 국회에서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50억 클럽 의혹. 이제 쌍특검, 이게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뭐 지금 아직 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대단히 뭐 성급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실제 28일 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또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힘당은 오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오는 29일에는 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김건희 특검인 셈인데요. 과연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힘당 역시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로 지적되온 만큼 대통령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는 기대는 이미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이심전심, 그 밥에 그나물이기 때문인데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하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야가 총선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전국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 앞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과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 생각은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국힘당이 폭망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데요. 처음부터 정치 검사들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플랜 B가 가동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170석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망상에서 이제 깨어나자마자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려서
이번 총선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가족들과 그다음에 그의 식구들, 검찰 식구들이 이 총선 패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력을 보존할 것인지만 집중해서 놓고 보는, 즉 국민의힘은 이미 떠난 거예요. 이 비대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총선용 비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식구들의 전력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는, 즉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람들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뛰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가 20일에서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한 전 장관 45%, 이 대표는 41%였는데요. 호감도 조사는 한 전 장관 47%, 이 대표 42%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코프라는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입니다. 응답률 3.1%,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응답률 3.1%,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22일, 수많은 언론들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며 한 여론조사가 발표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느닷없는 듣보잡 여론기관의 자체조사 결과가 대한민국 극우보수 방송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장악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시작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의 여론조사를 보면 총 14개 중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 의뢰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1개는 자체조사, 나머지 1개는 뉴데일리였는데요.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는 뉴데일리가 전부이며 나머지는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특정 성향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또 고작 14번의 여론조사가 전부인 이런 업체에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의 대표가 전직 SBS 기자 출신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1고 선배이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이 여론조사 업체를 더욱더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론평판조사 코프라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가 소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한동훈 전 장관 지지율 보도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언론이 한동훈 전 장관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 가짜로 또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동훈 띄우기 여론조사가 미스테리하기만 한데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1심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았지만 가사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벌 받을 일을 안 했다 그런 정도 의미잖아요.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만하다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것 역시 이동재 기자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줘야 될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거기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 핸드폰도 안 열고.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해야 그 정당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여서 뭐 듣기 싫겠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